부가가치세고요. 부가가치세는 전산세무 2급은 이론 세 문제의 실기 두 문제인데 이쪽이 좀 더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6점이고 여기는 10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셔야 되는 건 265페이지 특징입니다. 그래도 요거는 내일 다시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 파트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희 쪽지 시험 안 봤던 파트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한 3일 내지 4일 정도 볼 겁니다. 그래서 특징인데 거기 1번에 보시면 일반 소비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 맞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써 있는데 개별 소비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제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낸대. 세금을 안 내려면 소비를 안 해야 돼요. 소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래도 많이 내냐 적게 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불가능해요. 네. 세금 안 내려면 혼자서 자급자족을 다 해야 돼요. 전기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소비세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소비하면 내는 거고 개별 소비세는 거기 써놓긴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특별 소비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 비싼 물건. 그래서 왜 개별이라 그러냐면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요거 사면은 세금 더 냅니다. 근데 대부분 요 개별 소비세는 비싼 거에 붙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이 개별 소비세 나오는 게 승용차 있죠. 그래서 승용차 쪽에 이제 개별 소비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하고 관련 있는 거지 투자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도 뭐 주식을 산다거나 그런 쪽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래서 각 단계마다 빼주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제. 세법에서는 공제라고 나오면 빼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단계에서 세금을 빼준다.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고 전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에서 빼는 게 아니고 세금에서 뺍니다. 그래서 요거는 썼다 지울 건데 앞으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요? 매입세. 그래서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세액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세액에서 빼준다. 근데 빼준다라는 말 안 씁니다. 세법은 무조건 뭐라고 나와요? 공제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간접세. 요게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요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세는 이걸 간접세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거. 요거를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고요. 그 다음에 뭐 담배세, 유류세, 술값에도 세금 들어가 있죠. 주세.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한테 납부는 안 합니다. 그거를 간접세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나죠. 특히 이제 고소득자가. 그 다음에 법인세 올린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어디 가요? 회사들이. 특히 이제 많이 버는 회사들, 대기업들이 난리 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법인세 올리면 안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사하고 연관성이 직접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게 영세율이에요.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게 무슨 율이에요? 영세율. 그 다음에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지국이라는 게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일본에다가 수출을 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국은 생산지국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은 여기에다 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일본에다가. 왜냐면 일본에서 소비가 되니까. 그리고 한국은 생산지국이니까 영세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는 부가세를 안 내고 일본은 소비세라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가세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면세제도에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역진성 완화. 그래서 이 면세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역진성 완화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원래 세금에서 마이너스 나오면 환급해 주거든요. 근데 면세는 마이너스가 나오든 뭐라든 안 돌려줘요. 왜냐면 법에서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왜 안 돌려줘요 그러는데 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자체에서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부분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하고 연관성이 좀 많아요? 저소득층.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교재에도.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비율로 봤을 때 소득이 낮으신 분이 세금을 적게 내기는 하지만 많이 버는 사람에 비해서 쓰는 돈이 이쪽에 많잖아요.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쪽에. 왜냐하면 우리 먹고 살려면은 쌀 사야 되죠? 야채, 과일, 생선 이런 거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소득층 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 번다라고 치면 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들어가는 돈이 50만 원이야.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50%. 근데 만약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200만 원이야. 그러면 몇 프로 쓰는 거예요? 40%. 그러면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0만 원은 썼지만 세금 비율로 봤을 때에는 50%나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5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을 썼지만 세금 비율로 봤을 때에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40%가 되는 거죠. 요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역진성이라고 해요. 왜냐면 적게 버시는 분은 적게 썼다라고 해야지만 그 본인이 번 거에 비해서 퍼센트가 높잖아요. 그래서 요런 쪽에 나가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높아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계속 세금 얘기 나오고 음식점 얘기 나오고 이런 게 뭐냐면 가계 경제가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였더라? 비빔밥이었나 김치찌개였나 이제 10,000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실제 김치찌개에 웬만한 데 들어가면 7,000원, 8,000원이야 요즘에. 저렴한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는 극소수고 평균적으로 7, 8,000원이고 뭐 냉면은 지금 13,000원? 그 다음에 삼계탕은 지금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오르는 속도가 옛날보다 빠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벌어들이는 수익은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월급 빼놓고 다 오르고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 장사 안 된다고 뉴스 간혹 가다 보는데 웬만하면 8시 전에 이제 문 닫는데요. 사람들이 7시에 딱 들어와서 한 8시, 9시 되면 손님 없으니까 그냥 손님 없으면 문 잠그고 간대요. 왜냐면 더하면 가스료 나오고 전기료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저기더라고요. 목욕탕하고 숙박업소도 요즘 좀 힘들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전기료, 가스료 많이 올라갔고. 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요 특징 외우셔야 돼요. 특징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266페이지 납세 의무자. 그 납세 의무자에서 저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요번 주에나 저번 주에 문제 하나 있었는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 보시면은 영리 목적 유무예요. 영리 목적 유무. 그래서 영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곳들은 대부분 영리회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영리회사로 취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협회나 이런 데 취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협회나 이런 쪽에 취업하실 때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실제 이제 제 친구도 겪었었는데 지금은 딴 일 하는데 예전에 그
개인 택시 연합회에 가서 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6개월 후에 회장단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줄을 잘못 서갖고 걔가 줄 선 회장님이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대신분 줄 선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렸어. 예. 그래서 비영리 단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은 그 여기 인천기계공고 있죠. 예. 거기 이제 동창에 동창회 거기에서 이제 사무 보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저기 회장님 때문에 그만두셨대요. 네. 왜냐면 그게 3년인가 5년에 한 번씩 바뀐대요. 근데 이제 바뀌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맞는 거죠. 너무 간섭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은 좀 사람을 좀 잘 만나야 돼요. 뭐 영리 단체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영리 목적이랑 상관없고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건 당연히 계속적이고 뭐 해야 되죠? 반복적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당근마켓은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요. 중고거래나. 왜냐면 이런 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독립해서 뭐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독립해서 따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자의 분류에 별표 3개 치세요. 네. 요거는 기본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그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크게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로 나눠요. 그리고 일반은 이제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면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법인이면 법인 사업자.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왜 개인으로 시작하냐면 간이과세자가 개인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당연히 모든 분들은 잘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잘 돼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처음에 잘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기존에 그거를 해봤다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좋거나. 네, 딱 두 개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광고도 할 줄 모르고 홍보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타겟층도 정확하게 안 잡혀 있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강의 같은 거 듣잖아요. 네. 왜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들여야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인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많이 시작해요. 간이과세자로.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자는 그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만 원. 8천만 원 넘기려면 월 700씩은 팔아야 됩니다. 맞죠? 700씩은 팔아야 8,400이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 그 다음에 요분들은 이제 요거 발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하셔야 돼요. 근데 4,800이 넘으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영세 사업자라 그래서 미만이면은 세금도 뭐예요? 안 내요. 세금 납부 안 합니다. 왜냐면 4,800이면은 한 달에 400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익이 아니에요. 매출액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만약에 판다라고 쳤을 때 50% 남는다라고 해도 20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장사하지 말고 일하라 그래요. 왜냐면 200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가 집에 돈이 많아. 그렇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200만 원 벌려면 그냥 회사 가는 게 속 편하잖아요. 주말에 쉴 수도 있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돈 많으신 분 빼고요. 좀 특별하신 분들은 빼고. 원래 장사하기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내가 건물주면요 되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TV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뭐 달인이나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가격 저렴한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거의 다 보면 그분들 건물주예요. 기존에 장사를 잘 하셔서 건물이 있으니까 가격을 싸게 하는 거지. 아니면은 뭐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신다거나 뭔가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싸게 팔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판다면서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갖고 TV에 한번 나와요. 그럼 손님들 몰리죠. 그때 권리금 받고 팔아먹어요. 이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진짜.
그리고 누가 봐도 저 가격에 저 메뉴가 나올 수 없는데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가게들은 대부분 좀 장난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요, 요거 발행하실 수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우리 면세사업자 있죠. 근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이에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왜 그러냐면, 소득세나 법인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세는 뭐를 안 내죠? 부가세 안 내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 관련돼서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부가세 자체를 안 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소득세나 법인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가 되려면 꼭 이분이 나오셔야 돼요. 뭐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나오면 면세입니다. 거기 옆에다 써 있죠? 그래서 요게 8천만 원으로 바뀐 지는 이제 2년인가 3년 차예요. 옛날에는 4,800 기준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제 왜 올렸냐면은 그만큼 물가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4,800 그러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말이 나와서 8,000원으로 올린 상태죠. 어저께 보니까 저거 나왔더라고요. 공무원 경쟁률 22대 1. 21대 1도 센 겁니다. 22대 1이면 한 반에서 한 명 뽑는 거예요. 예전에 100대 1일 때는 한 3, 4개 반에서 한 명 뽑는 거고. 요즘 평균 20명이 한 반이잖아요. 20명에서 25명? 이게 한 반입니다. 부럽더라고요. 저는 국민학교 나오고 우리는 오후반도 있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오후반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67페이지 납세지. 납세지가 중요한 이유는요, 거기 교재에 잘 나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납세지는 우리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납세지가 어디냐가 이게 정해지거든요. 관할세무서. 항상 요게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래서 옛날 영화긴 한데 어떤 영화 보면 첫 화면에 이게 있어요. 어느 대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리 이름은 잘 몰라요. 서울의 어느 대교에서 이제 도둑이 왼쪽으로 도망가면 용산서, 그러면 용산서에서 겁나 달려와요. 범인 잡으려고. 그리고 또 반대로 가죠. 그러면 또 다른 서 하면 또 겁나 달려와요. 왜요? 자기네가 잡아야, 관할에서 잡아야 자기께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두면 국가에서 다 안 가져가고요, 한 20% 좀 안 되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떼어줘요. 그래서 이 관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히 내는 사람은 인천에다 내나 서울에다 내나 어차피 내는 건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가 가져가느냐, 그 다음에 어느 관할이냐, 요걸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강남에는 강남세무서도 있지만 역삼세무서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하나에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가면은 강남세무서 관할인 데가 있고 역삼세무서 관할인 데가 있고, 이걸 이제 동별로 나눠요. 그래서 어느 동은 강남, 어느 동은 역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관할세무서가 두 개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라던가 세금계산서 발급 수치라던가 뭐 과세표준, 신고납부, 결정 경정이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잘 나와 있어요. 결정은 무신고고요, 경정은 오류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수정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문에 결정해야 된다, 경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세금 신고를 잘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한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국가에서, 세무서에서 얼마 내세요라고 아예 결정해 버립니다. 무신고 하시면. 그 다음에 경정은 우리가 신고했을 때에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와 관련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사업장 종종 나옵니다. 사업장이 종종 나오는데 어디가 잘 나오냐면은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요. 다음에 첫 번째로 보시면 진한 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진한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제조업. 우리 제조할 때 뭐가 중요하죠? 제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물건을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을 뭐하는 장소요? 만드는 장소, 완성하는 장소.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이거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설 회사들 있죠.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많습니다. 근데 건물 짓는 거는 인천에다가도 짓고 강원도에다가도 짓고 부산에다가도 짓고 전라남도에다가 짓고 이쪽 저쪽 가서 다 짓죠. 맞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는 걷어야 돼요? 세금은 걷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납세지가 대부분 이거거든요. 뭐냐면 사무실 소재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다 이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업도 그렇고 운수업도 이제 운수업 하시는 분들 보면 인천에서 부산 가고, 인천에서 대전 가고, 인천에서 군산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도 일반적으로 내가 인천에서 부동산 한다 그래서 꼭 인천 것만 파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외부 지역 것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자기 지역 것만 하긴 하지만, 왜냐면 너무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 파는 거는 그 외부에 있는 것도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지역을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인이 있는 곳에다가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사무실 있는 데다가 세금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하고 임대업의 차이가 뭐죠? 매매업은 사고 파는 거고 임대업은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된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걸로 이제 보는 건데,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사업은 인천에서 해요. 근데 부동산은 저기 경기도에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사 어디가 제일 많죠? 서울이 제일 많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많이 내요? 세금 많이 내요. 네. 부동산도 서울이 제일 많잖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다음에 회사 진짜 많아요. 저도 예전에 몇 번 이렇게 외부 수업 나간 적이 있었는데, 빌딩 안에 회사가 오지게 많아요. 네, 빌딩이 한 30층 돼. 그러면 그 한 층에도 막 여러 개 쪼개갖고, 아니면 뭐 큰 회사들은 하나씩 쓰긴 하지만 진짜 많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외부 수업으로 저기도 갔다 왔잖아요. 현재 국민의힘. 네, 거기 보좌진들. 네. 근데 확실히 학벌이 다르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못 봤어요, 한 명도.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갔었던 타이밍이 그 어떤 사람이 저기 국회의사당에다 체류탄 던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국회의원이. 하필이면 그거 터지고 가갖고 일하러 갈 때마다 옆에 전경이 붙었어요. 이 새끼 딴짓 할까봐.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전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도 종종 나오고 임대업도 종종 나와요. 그 다음에 무인자동 판매기, 요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게 뭐냐면 우리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 자판기를 한 대만 설치해요? 여러 대 설치해요? 여러 대 설치합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치면 뭐 미추홀구에다가도 할 수 있고 남동구에다 할 수도 있고
연수구에다 할 수 있고 송도 쪽에다가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설치 장소에다가 세금 내라 그러면은요,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하다 시간 다 가요. 네, 왜냐면 한 대에서 나오는 건 솔직히 미비하잖아요. 여러 대 합쳐야 커지는 거지. 그래서 자판기로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TV에 나오거나 하면 그분들 못해도 몇백 대는 할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대당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매출액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진짜 자리가 황금 자리인 아닌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면 여러 대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무인사업은 저 아는 애도 여기 무인사업 하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서 지금은 안 하는데 아이스크림 매장 했었거든요. 편의점 2개 하고 아이스크림 하나 했었는데 그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매장이 용돈 정도 나온대요. 근데 하나 가지고 월급은 안 된대요. 얼마 정도 벌었냐 그랬더니 여름에는 한 100만 원, 그 다음에 여름 아닐 때는 한 50 전후는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익이에요. 뺄 거 다 빼고 임대료 뭐 세금 다 빼고 한 100에서 50 사이는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하실 분들 계시면 무인 쪽은 월급 정도를 벌으시려면 못해도 2-3개는 해야 돼요. 그래야 월급 비스무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인자동 판매기는 업무를 뭐하는 장소요? 총괄하는 장소. 왜냐면 이거는 따로따로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 어디죠? 집입니다. 네, 집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저기 뭐지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대부분 집에서 시작해요. 왜냐면 임대료 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도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집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세법에서는 업무를 뭐하는 장소요? 총괄하는 장소.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68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은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직매장. 그래서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운영하는 거죠. 뭐를요? 매장.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매장이라 그래요? 직매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매장에서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직접 매장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뭐 내도록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많아요. 아우 날강도는 맞는데, 네, 국가가 날강도는 맞습니다. 네, 왜냐면 많이 뛰어가는 것들도 실질적으로 있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돈 벌면 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인이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코인도 세금을 낼 거예요. 이제 밑작업 다 끝내놨어요. 원래는 작년에였었는데 작년에 뭐가 있었죠? 선거 있었죠. 네. 그리고 선거라 1년 미뤘어요. 선거가 있으면은요, 뭔가 크게 바꿀 거는 손을 안 대요, 국회의원들이. 왜냐면 손 내면 자기들 안 찍어줄까봐. 네. 그래갖고 항상 큰 건들은요, 그 선거가 끝나고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올해였었는데 올해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코인 쪽은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쯤부터는 이제 강화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돈 번 사람들은 이미 다 돈 벌고 도망갔잖아요. 네. 항상 법이 느려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냐면 하치장은 뭐냐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보관만 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없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인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를 못 걷죠? 세금을 못 걷잖아요. 그 다음에 임시사업장. 그래서 임시사업장은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뭐 박람회 같은 거. 네. 근데 대부분 박람회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막 하루, 뭐 이틀, 뭐 1주, 2주 이런 식으로 짧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경기대회,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뭐 경기대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시사업장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박람회 이런 데에서도 물건 사고 팝니다.
그러면 거래가 있으니까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잠깐 하고 끝나니까 이걸 사업장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틀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냈다가 사업자 등록증 폐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해서 처리하자. 그래서 박람회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사시면 딱 인천에서 샀는데 막 강원도 찍혀 있고요. 영수증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임시사업장 한다 그래서 따로 사업장을 내는 게 아니고 기존 거를 끌고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보시면은 이 지역이 아닌 것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박람회 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회사 가셔서 박람회 나가라 그러면 그냥 사무실을 지키십시오. 저도 못 모르고 한번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박람회 나가면은요 짝다리도 못 짚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고 왜냐면 언제 손님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이거 되게 힘들어요. 1, 20분은 할 만한데 8시간씩 그러고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뭐 나가라 그러면 전 안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뭐 일당 얼마 받는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자분들 보면 그 정도 받아도 돼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는데요. 앞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 중요한 세금들은 대부분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신고 및 납부 제도입니다. 신고 및 납부 제도가 뭐냐면 국가에서 날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까지 세금 신고하세요 라고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짜에 맞춰서 신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납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고 안 하면은 무신고로 해서 세금 두드려 맞고 납부 안 하면은 가산세 내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연예인들도 터지기 시작했죠. 최근에 뭐 권상우 씨나 몇 명 나왔잖아요. 뉴스에 세금 안 냈다 걸렸다고. 그러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몰랐대.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세금 숨기려고 장난치다 걸린 거예요. 설마 몰랐겠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신고해요. 세무사 써요. 세무사 쓰죠. 그래 세무사들이 안 걸릴 만한 방법으로 해서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수 없어서 뭐 한 거죠? 걸린 거죠. 그래서 세금 내는 거지. 왜냐면 그거 못 잡았으면 세금 안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 맨날 잡히면 뭐래요? 몰랐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납부할 거래. 근데 부러운 건 뭐냐면 항상 걸리면 10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야 확실히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게 꼭 걸리면 누가 걸리든 왜냐면 대부분 잘 나가시는 연예인들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5억에서 10억씩은 추가로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낸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5억에서 10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지금 50만 원도 없는데. 그러고 보니 월급 들어왔을래나? 진짜 월급 안 들어왔으면 5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따로따로 신고 납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원칙은 따로따로. 근데 불편하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납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그래서 결론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주로 하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우리가 살 때 보면은 바코드 찍죠. 바코드 찍으면은 몇 개 팔았다, 몇 개 남았다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다 가능해요, 본사에서도. 그래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가능한 이유가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잘 돼 있잖아요. 바코드 띡 찍으면은 몇 개 들어왔다, 몇 개 팔렸다 다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혹시 사업하실 분들은 예, 프랜차이즈가 대박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만 인지도가 있으면 먹고는 살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그거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본사들은 돈을 좀 버는 것 같아요. 지점들은 모르겠지만 예,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앞반에서도 이제 장사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백종원 얘기 나오면 화내세요. 원래 장사하시는 분들은 백종원 씨 안 좋아합니다. 특히 음식점 장사하시는 분들은 백종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극도로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짜장면집을 하고 있어. 근데 건너서 백종원집 짜장면집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 장사에 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백종원 씨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일단 나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예, 본인은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TV 나올 때마다 내 손님은 줄어들거든요. 막말로.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68페이지 효력에 보시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밑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앞으로 몇 번 더 설명드릴 건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조금 언어를 순화해서 설명드리면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지점에다가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는 공짜로 주는 거 관련돼서 인정을 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 본사가 먹고 사는 게 뭐예요? 지점들한테 물건 넘길 때 이익 붙여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TV에 1년에 몇 번씩 아까 이야기했었던 프랜차이즈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강매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너무 비싸게 팔아먹는다. 그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냐면 본사에서 돈 버는 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프랜차이즈 가입할 때 가입비받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저거 뭐지? 저거 뭐라 그러더라? 건물 그 내부 인테리어 맞다. 인테리어 할 때 돈 받아 처먹죠? 그 다음에 장사할 때 재료 팔아먹죠? 그 다음에 한 3년이나 5년 있으면 또 리모델링 하라 그러죠? 그때 또 뭐 받아요? 돈 또 받잖아요. 그걸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매장 보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하면은 너네 안 해줄 거야. 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강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 있으면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건 전 찬성해요. 왜냐면 아무 능력 없는데 개인 거 하면요 금방 망해요. 왜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지 할 때 갈 데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면 프랜차이즈 가서 먹거든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가면 좋은 점은 하나 있잖아요. 내가 먹던 맛은 어느 정도 유지는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집 가면은 뭐 아니면 도가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일 전. 그래서 일단 국가한테 신청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여기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구나, 사업장 단위과세 제도구나 알아야 되는데 서류는 20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무원분들이 날짜를 정할 때 이제 20일 정도면은 결제까지 나고 시스템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나왔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20일 찍으면 10개 중에 한 7, 8개는 맞아요. 근데 100%다 20일은 아닌지라. 그래서 요거 신청은 20일입니다. 근데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 거기 쓰여 있죠. 이거 왜 나오냐면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승인과 신청은 다른 겁니다. 예, 신청은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승인은 국가에서 허가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승인과 신청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점은 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 음식점 하고 싶어. 그럼 신청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백종원 씨가 5년인가 10년 전에 그 유튜브에 영상 돌아다니는데 그 국회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승인 제도로 바꾸자고. 음식점 너무 많으니까 예, 요 지역에는 몇 집, 그 다음에 그 이상은 허가내주지 말라고.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도 많잖아요. 예, 근데 마구잡이로 하잖아요. 여기 앞에 커피 전문점만 봐보세요. 이 앞으로만 커피 전문점 아마 저쪽 길 건너까지 해갖고 한 100m 왔다 갔다 하면서 세면 못해도 5개는 넘을걸요.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니들끼리 싸우다가 죽을 사람 죽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편의점도 여기 봐보세요. 몇 개인가. 제 기억으로만 해도 여기 왼쪽에 하나, 여기 하나, 조금 돌아서면 하나. 그럼 반경 10m 안에 3개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주안이라는 공간으로 넓히면 이 동네 안에만 해도 편의점이 몇 개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예, 양을 정하자. 예. 근데 뭐 CR도 안 먹히죠.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프랜차이즈들이 욕할 테니까. 뭐든지 다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과세기간인데 이거는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실기 들어가면요 날짜 맨날 쳐야 돼요. 그래서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3월 31일 269페이지. 그 다음에 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 및 납부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월 25. 4월 25일이라고 안 써 있어요. 세법에는. 그냥 뭐라고 써 있냐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안에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은 언제까지요? 7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9월 30. 그래서 10월 25.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1월 25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잘 봐두세요. 폐업자. 요거는 폐업자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기 싫어도 외워질 거고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이 폐업자는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은 언제까지 신고하셔야 되냐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1월 달에 폐업했어. 그러면 2월 25일. 2월 달에 폐업했어. 3월 25일. 3월 달에 폐업했어. 4월 25일. 요렇게 그만둔 달에 다음 달이에요. 이번 달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무조건 25일로 하도록.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이론 문제 가끔씩 나와요.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다음 달 25일까지. 그 다음에 270페이지. 키되는 것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는 안 볼 겁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사업자 등록인데요.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네. 그래서 서류는 20일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20일 이내고 그 다음에 2일 이내 발행해주고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해요. 관할 세무서에만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통신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든 사업자 등록증은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 이거 이론 아니고 실기구나. 거기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고 밑줄 쳐져 있는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업이래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일 기준 역산 20일 전 것까지 20일 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물건을 사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물건이 있어야 물건을 파니까. 아니면 뭐 이제 사무실에다가 소파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에어컨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한 날부터 해서 20일 전 것까지는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에 딱 맞춰서 했어. 근데 그 전에 사업을 개시했으니까 사고 판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20일 전 것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직 이게 없죠, 등록증이. 왜냐면 신청하기 전에 물건을 미리 사고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나오기 전에는요, 사장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그거예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분.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아무 주민등록번호는 안 돼요. 사업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전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뭐 해주겠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는 뭘로 하셔야 된다? 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아무 주민등록번호 안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이후에는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하시면 안 돼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만. 왜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미리 물건 같은 거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은 대부분 알아서 사업자 등록증 먼저 내요. 네. 뭐 옛날처럼 뭐 구구 막 그 뭐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요. 뭐. 아니면 돈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271페이지 밑에다가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보고 실 거예요. 요거 적어 보세요. 필요적 기재사 4가지. 어차피 요건 내일 쪽지 시험 한 번 더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네 가지 있었죠.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공급하는 자가 우리 회사예요, 매출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 다음에 날짜 필요하고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 근데 이 네 가지가 왜 필요적 기재사항이냐면은요, 국가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세금 거둘 수 있어요. 누구랑 거래했냐, 몇 월 며칠 날 거래했냐, 얼마 주고 받았냐, 그러면 세금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왜냐면 이것만 있으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세금 걷기가 힘들죠. 왜냐면 날짜가 없어. 그러면 언제 거둘 거냐가 걸리고, 금액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거 왜 쓰라 그랬냐면요, 거기 위에 첫 번째 보시면 표 보세요. 상호를 변경하는 때 보이세요? 요거는 당일날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증 정정 사유거든요. 우리 정정을 수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상호 바꾸면 당일날 바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나중에 바뀌었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빈 며칠 동안에 세금 계산서는 잘못 발행한 게 돼버려요. 왜냐면 상호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상호 바뀌면은 바로바로 뭐 해라? 바꿔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상호는 뭐하다? 중요하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밑에 있는 게 더 잘 나와요. 거기 상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요거는 아이고 왜 이래, 요건 정정사유고요.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사유가 달라요. 그래서 상속이냐 증여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결론은 이것도 다 돈 문제입니다. 네. 근데 무슨 돈 문제냐면, 상속은요, 상속 받은 사람이 세금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상속을 주면 어쨌든 세금은 다 뭐 할 수 있죠? 거둘 수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돼요.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인적공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증여라는 게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합니다.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주는 거. 증여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가셨으면은 그분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해갖고 다 내버리면 땡인데, 증여를 받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혼자 사셔. 그러면 인적공제를 한 명만 받거든요. 근데 내가 증여를 받았어. 근데 나는 가족이 5명이야. 그러면 5명씩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보다는 5명이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족이 많으면 돈 많이 쓰잖아요. 근데 혼자 살면은 그렇다 그래도 혼자 산다 그래도 돈을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예요. 만약에 한 명이 20만 원 쓴다라고 치면 혼자 살면 20만 원 쓰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5명이면 얼마 써야 되죠? 100만 원 써야 되죠. 그래서 소득세를 만들 때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적게 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취업하신 다음에 우리가 일명 동기라고 하죠. 네, 그래갖고 나도 200 받고 얘도 200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 많아. 근데 나는 혼자야. 그러면 나는 세금을 좀 더 떼요. 이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많이 가족이 많으면 돈을 뭐 할 것이다?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도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근데 처음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 때에 소득세는 인적공제라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이 증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변동이 생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걸 냅두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세금 낼 때마다 사업자를 바꾸는 거죠. 가족이 뭐 한 사람한테요? 많은 사람으로.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면은 그만두고 다시 시작해라. 왜냐면 그만두면 그만둔 시점까지 맞춰서 세금 계산해서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평하게 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가족 많은 자녀 둬서 세금 덜 내고 누구는 혼자 살아서 무조건 많이 내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런 식으로 탈세를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솔직히 기자들이 요즘에는 딴 것 때문에 바빠서 연말정산할 때마다 장난치는 글을 안 쓰는데 아마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 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항상 기자들이 소설을 쓰시거든요. 무슨 소설 쓰냐면 옆에 있는 직원은 가족이 3명인데 세금을 요만큼 낸대. 근데 나는 혼자 살고 열심히 저축했는데 세금을 많이 낸대. 요딴 식으로 이제 소설을 씁니다. 근데 왜 저축을 많이 하면 세금을 많이 내냐면은요. 세법이 아니라 국가가 돌아가려면 내가 벌면 뭐 해야 되죠? 써야 돼요. 소비가 없으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상점 가서 물건을 사야 그 상점에서 돈을 벌죠. 그러면 그분은 또 그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돌고 돌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벌어갖고 900만 원을 저축했어. 그럼 난 얼마만 썼죠? 100만 원 썼죠. 그러면 세금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세금을 적게 내려면 그만큼 뭐를 해야 돼요? 소비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기자들이 장난치듯이 글을 하나 만들어갖고 소설을 만들어서 연말정산할 때 되면 맨날 올라와요. 근데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동안에는 거의 안 올라왔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왜 혼자 사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분들 관련돼서 혜택을 주려고 세금적인 혜택을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 1인 가구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1인 가구를 안 챙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 안 찍어줄 거야. 이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혼자 사신 분들 관련돼서 뭐 세금적인 혜택이나 지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건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결혼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요즘에 유치원이 양로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기자가 글 썼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은 없고 어르신들은 많고 그게 지금 현재 실상이긴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폐업 사유인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세금이 변해서 그래요. 그리고 상속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쉴게요. 상속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상속 받을 때가 있고, 상속 안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른다가 있어요. 모를 때는 요거 받으시는 거예요. 한정상속. 그 다음에 상속은 언제 받는 거죠? 자산이 뭐보다 많을 때요? 부채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100억인데 부채가 90억이야. 그럼 10억은 남잖아요. 그럼 상속 받는 겁니다. 근데 상속은 언제 안 받는 거예요? 자산이 부채보다 뭐 할 때요? 작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받는 게 10억인데 부채가 20억이야. 그러면 상속 받잖아요. 10억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도 무조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얼마가 있고 빚이 얼마 있고 그거는 대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정하겠죠. 저는 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 하나 있는데 저희는 정했어요. 무조건 n분의 1. 제일 깔끔합니다, 그게. 근데 항상 싸움은 n분의 1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욕심 부리면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리고 모를 때는 요거 받으시면 돼요. 한정상속. 한정상속은 뭐냐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나 부모님하고 안 친해. 그래서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얼마 갚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 그러면 한정상속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만큼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억을 받았는데 갑자기 15억의 빚이 탁 튀어나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말로. 그러면은 내가 10억 받았으니까 얼마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10억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야 나는 자산이 더 많다 그러면 상속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부채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뭐 하세요? 상속 포기하시고. 요게 이제 상속 포기잖아요. 그래서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도 어느 정도 잘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한데,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요거 있죠. 유언장에다가 이렇게 쓰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뭐 되게 부자야. 이건 부잣집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가에게 10억짜리 건물을 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딸부터 며느리들은 다 아가가 됩니다. 그래야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10억을. 근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오더니 내 이름이 김아가래.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예, 일명 혼외자라고 있잖아요. 예,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강남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대요. 예, 왜냐면 강남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드라마가 실제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 주변에 변호사님하고 간혹가다 한번 보면 그 얘기 하긴 해요. 진짜 거기에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꽤 많대요. TV에 그 드라마 있잖아요. 예, 이게 공론화가 안 될 뿐이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보다는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렇고 뭐 뉴스 보다 보면 뭐 장례식장에서 싸웠네. 싸우려면은 그래도 몇십억은 있으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솔직히 이것만 돼도 다행이긴 하죠. 솔직히 이것만 아니어도 다행인 거고. 그리고 진짜 모르겠으면 요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모르면은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저기 뭐냐 동사무소 가세요. 동사무소 가갖고 예,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재산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픈되어 있는 거, 음지의 것까지는 조사를 못해요. 오픈되어 있는 거 다 확인해서 집이 얼마 있고 은행에 부채가 얼마 있고 이런 거 다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으면은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전 동사무소가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행복복지센터인가요? 맞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5분에 저기 볼게요. 277페이지.